호텔 시리우스 제주도입니다.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 라이딩 라운지를 왔습니다. BMW 모토라드와 호텔 시리우스가 함께하는 제주 라운지 라이딩 3일차입니다. 마지막 날이죠. RT 타는 공구가 R18 컨티넨탈을 탔을 때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이른 새벽에 1100도로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. 동이 너무 트지 않아서 해가 뜨는 걸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. 저 앞에 삼짐승 하나가 저기 지나가는 걸 봤어요.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. 이제 해가 좀 올라왔습니다. 제가 이 바이크를 탄 지 오늘이 3일차입니다. 이 3일차가 되면서 느낀 것들. 이 바이크를 타면 탈수록 적응이 되는데, 그 적응이 되면 이 기어비도 좋고 스로틀 감도 좋고 바이크에 힘이 넘쳐나지는 않지만 뒤에 텐덤자를 태우고 다니기에도 적응만 된다면 아주 재미있게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 장점이 많은 바이크. 굳이 막 장점을 찾으려고 하면 장점이 생각이 안 나요. 어떡하지? 장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장점이 생각이 안 나요. 잠시 바이크를 세우고 이 바이크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. 저마다 사람마다 바이크를 타는 즐거움이 다르잖아요. 어떤 사람들은 스피드를 조금 더 즐기기 위해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도 있고, 어떤 분들은 자연스러운 자연 풍광을 느끼면서 바이크를 타는 즐거움을 찾는 분들도 계시죠. 저는 뭐 그렇게 스피드를 즐기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, 힘들지 않은, 내가 막 이렇게 용을 써가지고 막 바이크를 타는 그런 바이크 라이프를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고, 좀 편하면서도 조금 빨리 갈 수 있을 때 좀 빨리 가고 싶고, 뭐 요런 내가 컨트롤하기 좋은 바이크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이 바이크는 그런 성향의 바이크는 아닌 것 같아요. 좋은 기어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속을 많이 하지 않아도 부드러운 엔진 진동과 함께 바이크가 잘 가줍니다. 그러니까 빨리 달리는 사람들, 그리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, 이런 재미, 이런 재미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별로일 수 있어요, 진짜. 하지만 나는 스타일이 크고 존재감을 알리고, 그리고 편안하게 급할 것 없이 주변 풍광을 느끼면서 천천히 내가 원하는 속도에 규정 속도를 지키며 다니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정말 괜찮은 바이크입니다.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기어비가 좋아요. 3일 동안 이 바이크를 타면서 6단을 넣어본 적이 몇 번 없어요. 그렇게 달리지도 않았지만 제가 RT를 타다 보니 이 바이크는 어떤 바이크일까, 장점이 뭐가 있을까, 이게 막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장점들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내가 모터사이클에 타고 있다 라는 걸 느끼며 다니기에는 정말 좋은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. 다만 가격이 문제죠. 과연 5천만원의 값어치를 할까? 잠시 높은 기어비를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
(4000rpm) 브레이크 똑똑하게 잘 가요. (4000rpm까지) 도달을 했는데도 바이크의 진동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높은 기어비가 마음에 들어요. 이 기어비는 참 마음에 들어요. 이제 4단이에요. 조금 바이크가 커서 약간 뭐랄까 무서운 것도 있네요. 이제 단점의 시간. 단점을 한번 꼽아볼게요. 단점 많아요. 가장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. 두 가지. 무거운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컨트롤 할 수 있어요. 근데 그 정지 좌회전, 정지 우회전, 정지 유턴 뭐 이런 거는 조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, 또 좁은 길에 들어가면 무게 그리고 덩치, 아무리 후진 기어가 있다고 해도 좀 부담스러운 게 있고요. 그런 부분들은 이 바이크를 타면서 적응해 나가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가장 불편했던 두 가지는요, 바로 발판이었어요. 발판. 포지션이 어정쩡한 거. 이게 발판 위치가 어정쩡하더라고요. 발판이 이렇게 생겼어요.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운전을 하고 있어서 발판은 정말 저하고는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,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또 좀 적응이 된 것 같고. 하지만 처음에 이 바이크에 올랐을 때는 발판이 정말 좀 그랬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일 수도 있어요. 이거 스크린. 이 스크린이요, 눈에 가시. 제 시선과 그리고 이 스크린 높이가 같아서 이 스크린의 선이 제 시야에 걸려버려요. 그래서 그 눈에서 오는 피로가 조금 있어요. 왜냐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바로 앞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멀리 전방을 보고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. 그런데 멀리 보고 싶은데 자꾸 이 선이 걸리는 거예요, 내 눈에.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할 때 자꾸 이게 눈에 걸려서 고개를 빼꼼 이렇게 내보기도 해봤어요. 그리고 허리가 아파. 허리를 쫙 펴고 타다 보니. 그리고 다시 한번 반대로 이렇게 고개를 숙여봤어요. 이렇게 오토바이를 탈 수는 없죠. 레플리카도 아니고. 그냥 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이 바이크를 타야 되는데, 제 시야에는 이게 걸리니까 조금 눈에서 오는 피로도가 조금 있어요. 그러니까 장거리 운전을 할 때 분명 이 스크린은 시야를 방해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것도 한 3일 정도 타니까 적응이 됐나? 지금 카메라 영상에는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지만 제 시야에서는 지금 여기가 정확히 걸려 있어요. 딱. 이런 거는 조금 불편한 부분인 것 같아요. 단점을 막 찾으라면 막 찾을 수 있어요. 이 모니터. 이 모니터 뭐야 이거. 이 뭘 나타내고 싶은 거야. 내비라도 연동이 되게 해주든가. 내비도 연동 안 되고 그냥 바이크 정보만을
여기다가 보여주거든요. 아, 이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, 진짜. 이 BMW 정신 차려야 돼. 이렇게 단점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, 바이크들은. 이 바이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. 이 박스 엔진 그립, 이 뭐가 필요해요? 필요 없어. 내비게이션을 보여달라고. 3일 동안 이 바이크를 타면서 3일 차에야 이 바이크를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게 조금 아쉽네요. 조금 더 빨리 느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이런 아쉬움이 있어야 제가 내년에 또 오겠죠. 쳤나. 좋은 거는 또 후진이 있다는 거죠. 후진. 아, 근데 약간 겁나요. 후진하다가 제공할까봐. 어우, 이것도 적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일자로. 오케이. 후진 기어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. 그럼 왜 죽었어? 아, 그래? 응. 아. 우와. 힘들다, 힘들어. 이제 오일육도로로 다시 올라갑니다. 북쪽으로 갈 거예요.